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교 중에서 29번째 개죠. 중수감입니다. 중수감이죠. 29번째 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중수감귀의 괴상, 괴명, 자연상, 관련고사, 핵심 키워드,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수감귀의 괴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사와 상사를 배우기 전 괴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6개의 호가 있습니다. 양, 양, 입니다. 하괴는 양, 으로 구성된, 즉 물을 상징하는 감괴, 상괴도 똑같죠. 양, 으로 구성된 물을 상징하는 감괴의 모습입니다. 물이 위아래 겹쳐져 있죠. 그래서 괴명도 중수감, 중자는 중첩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물이 중첩된 개는 감이다. 이 감입니다. 구덩이 감자죠. 그래서 물이 위아래로 겹쳐져 있어 감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감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 감자는 흑토 더하기 모자랄 흠이라고 그랬죠. 모자랄 흠. 즉 흙이 모자라니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가 되죠. 그래서 이게 구덩이 감자입니다. 위아래로 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찬 구덩이니까 물구덩이죠. 이 험난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괴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역에서는 64괴 중에서 4대 난괴를 했죠. 즉 어려운 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괴는 근, 곤, 그 다음 준, 감, 근괴, 공괴, 중괴, 그 다음 감괴. 이 39번째 개죠. 이 47번째 개입니다. 세 번째 개고 이게 지금 배우는 29번째 개. 이 근, 곤, 준, 감, 이 4개가 64개 중에서 4대 난괴로 일컬어지는 어려운 개입니다. 그래서 괴명도 구덩이감으로 표시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괴상을 이진법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음은 0으로, 양은 1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0, 1, 0, 0, 1, 0입니다. 0, 1, 0, 0, 1, 0.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쉽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 29번째 방에 있는 중수감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의 비밀번호가 010-010입니다. 그래서 010-010을 눌리면 이 29번째 방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방의 이름이 바로 중수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 중수감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괴가 주역 64개 중에서 4대 난괴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괴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괴사. 감. 섭감 유부. 그 다음 유심형. 그 다음 행유상.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섭감 유부, 유심형, 행유상입니다. 자, 여기 섭감을 먼저 볼까요? 섭감. 섭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섭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반복되다, 두 번째는 습관화되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은 반복되어 습관화된다, 즉 반복돼서 몸에 배인다는 얘기입니다. 감은 얼음이라 그랬죠. 험난함이라 했습니다. 즉 어려움이 반복되어 몸에 배인다는 것이 습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반복되어 몸에 배이니 오히려 믿음이 있다.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니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습감의 섭이 두 가지 의미 있다 맛을 읽고, 둘을 합치면은, 즉 반복되어 습관화된다는 얘기는 반복되어 몸에 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 어려움 또는 험난함이 반복되어 몸에 배이니 오히려 믿음이 생긴다. 유심형, 마음이 하나로 묶이니 형통하고, 마음이 하나로 묶이니 형통하고, 행함에 나아가면 숭상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습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반복되어 몸에 배이니 오히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습감은, 이 습자가 그렇게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유부, 유심형. 유부, 유심형을 한번 볼까요? 가난은 사실 어렵죠. 가난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가난을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왜? 가난을 체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이해합니다. 왜? 가난에서 얻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난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줍니다. 물상으로 볼 때 이 유부, 유심형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2효, 3효, 4효, 5효 중간에 음효 두 개가 연이어 있죠. 제가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 두 개의 음효가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양효, 음효, 양효가 되겠죠. 이건 무슨 괴입니다. 무슨 괴가 될까요? 불을 상징하는 이괴죠. 불을 상징합니다. 이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괴에는 바로 신뢰의 물상, 신뢰. 신뢰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신뢰. 그래서 믿음이 있고 마음을 하나로 묶으니 형통하다는 이 괴사는 바로 이 괴상이 가지고 있는 2효, 3효, 4효, 5효의 불을 상징하는 이괴에서 신뢰의 물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또 유심, 이 유자를 한번 볼까요? 이 유자, 여기 있죠, 유자. 이 유자는
실사자 더하기 세추자입니다. 즉 실로 새를 묶는다, 올가맨다는 그런 뜻이죠. 실로 가는 실로 새를 올가맨다. 그럼 유심은 뭘까요? 여기서 유심 있죠, 그죠? 유심, 마음을 하나로 올가맨다는 얘기는 가는 실로 새를 올가매듯이 마음을 하나로 올가맨다. 즉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마음을 하나로 묶으니 형통하다 라는 개사가 나온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물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불을 상징한 이계는 신뢰라는 물상이 있는가 하면 새, 그 다음 마음이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하나로 묶듯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이 괴사는 이계가 가지고 있는 새와 마음의 물상에서 나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 리, 이게 불을 상징하는 이계를 했죠. 여기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형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이 이계가 원형 이정할 때 형이 해당이 되죠. 한번 볼까요? 원, 형, 이, 정입니다. 그렇죠? 사적예절을 말하면 춘, 하, 추, 동이 되죠. 괴사로 말하면 원은 진괴, 형은 니괴, 이는 태괴, 정은 감괴에 각각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이계는 바로 원형 이정할 때 이 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괴사에 유심형, 마음을 하나로 묶으니 형통하다라는 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행유상을 볼까요? 행유상. 이 행유상은 괴사로 물상으로 해서 이 괴사를 읽어보면 이 중수감계는 그 호계는 뭐라 그랬죠? 2, 3, 4, 5효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계로 한 게 호계를 했습니다. 자, 2, 3, 4 양, 그 다음 3, 4, 5 양.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뇌이가 되죠. 이 호계는 산뇌이가 됩니다. 여기서 산을 나타내는 간의 물상에 덕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다음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의 물상에 가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덕, 여기에 가다, 행하다. 즉 덕행은 바로 행유상, 덕하고 숭상을 한다. 여기 보면 행유상이 있죠. 상은 숭상을
숭상이 있다. 숭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산을 상징하는 강에는 덕과 함께 숭상이라는 물상도 있어요. 숭상. 이게 상자입니다. 그래서 행상이 물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사를 한번 볼까요? 상활, 수천지, 섭감, 군자이, 상덕행, 그럼 섭교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활, 수천지, 섭감, 군자이, 상덕경, 섭교사,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여기서 천자가 낯설죠? 이 천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죠. 이 천자는 거듭되다 또는 연이어 일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역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중수감기의 상사, 이 천이 나오죠. 두 번째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중내진 51번째 개죠. 그죠? 보면 중내진의 상사를 보면은 천, 내, 진 이렇게 상사가 나옵니다. 거기도 우레가 거듭되니 징계다 하는 이 천자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 감에서 나옵니다. 둘 다 중수감, 중내진, 거듭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천자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중수감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중내징계에 나온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죠. 이 거듭이란 뜻이죠. 물이 거듭에서 도달하니 섭감이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변함없는 덕을 행하고 교화의 일을 익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이 거듭되어 도착되는 것이 섭감이다. 바로 관계란 뜻이죠. 물이 연이어, 이 괴상을 보면 물이 연이어 있죠. 그래서 섭감이다. 군자는 이 상황을 보고서 변함없는 덕을 행하고 교화의 일을 익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덕행 섭교사, 이게 상사의 핵심 내용이죠. 앞에 다 설명하는 거죠. 수천지는 이 괴상을 설명합니다. 물이 아래위로 도착되어 있다. 아래위로 겹쳐 있다. 그게 섭감, 즉 관계다.
군자는 이런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변함없는 덕을 행하고 교화의 일을 익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덕행 섭교사, 이게 상사의 핵심 내용이죠. 자, 여기서 상덕행,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덕행입니다. 두 번째는 상덕행입니다. 즉 띄어쓰기를 달리한 거죠. 먼저 상덕행을 보면 항시 덕을 행한다 로 읽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는 변함없는 덕을 행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시 덕을 행한다, 항상 덕을 행한다. 두 번째 해석은 변함없는 덕을 행한다.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1번을 한번 볼까요? 상덕행 보면 항시 덕을 행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물이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오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왜? 바닥이 말라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듭되어, 즉 거듭되어 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마르지 않고 본격적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번 행하고 나면 덕도 쉽게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반복되어 누적되면 강물처럼 계속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적되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라는 게 항상 덕을 행해야 한다는 1번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변함없는 덕을 행한다. 이게 항상한 상자죠. 그죠? 변함없는 덕을 행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덕은 쉽게 말하면 물의 덕입니다. 물. 노자는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면서도 자신을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계속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또 부드럽기 때문에 구불구불하면 구불구불한 대로, 낭떠러지면 낭떠러진 대로 물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또 자신을 낮춘 대로 낮춥니다. 그래서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고,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숭상을 받습니다. 또 물이 계속 흐르면서 수면을 평평하게 하기 때문에 신뢰감까지 주고 있죠. 이게 물의 특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나라 4대가 중 한 사람인 우익대사, 이 사람은 정토종의 9대 조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변함없는 덕을 행하면, 즉 변함없는 덕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수행하는 길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다, 자신이. 그 다음 이 섭교사, 교화의 일을 익힌다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섭감의 상은, 이 섭감상, 즉 이미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섭감이란 것은 이 구덩이 감자인데, 구덩이 감자는 어려움으로 파생되죠.
어려움이 반복되어 습관화되다 또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몸에 익히다. 이 습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습감은 성현의 마음을 다스리는 신법이 됩니다. 신법, 마음의 법이 된다는 얘기죠. 군자는 누구나 따라야 할 이 준칙으로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법이란 글자도 풀어서 보면 물숫자, 이 물숫자죠, 그죠? 더하기 갈것자입니다. 즉 물이 흐른다, 물이 간다,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법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물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물상으로 읽어보면, 자, 여기 2, 3, 4 효가 네 호계를 했죠. 양, 음입니다. 그 다음 3, 4, 5효가 외 호계를 했죠. 3, 4, 5 양입니다. 보면 위에는 산을 상징하는 강계,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의 모습입니다. 산을 상징하는 강계,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의 모습입니다. 이 산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덕의 물상이 있죠. 덕. 또 진에는 행한다는, 여기 보면 행한다는 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덕행이 나오죠. 상덕행. 항시 덕을 행한다. 덕행이 이 물상에서 나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2효, 3효, 4효, 5효로 구성된 리계는 음효 두 개는 하나로 뭉치셔야 됐죠. 그래서 2개가 됩니다. 자, 2개에 보면은 이게 2개가 되죠. 2효, 3효, 4효, 5효가 뭉개진 겁니다. 리에는 이 불을 상징하는 리에는 밝게 다스림,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이 밝게 다스림은 어떻게 파생되느냐? 여기 나오는 섭교사로 파생이 되죠. 즉 가르치는 일을 익힌다. 즉 밝게 다스린다. 그런 뜻으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덕행 섭교사라는 상사도 우리가 이렇게 물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괴사와 상사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상수주역 TV를 제가 방영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상수주역이 왜 그냥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역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상수주역으로 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역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나다라부터 배우죠. 중국에서는 주역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 문구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단 중국어로 먼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징 비청 이거 다수 쌍수是根本与占是花果쌍为根树为本梨为花占为果중국말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역경은 바로 주역이죠. 이 주역은 역경 플러스 공자가 만드는 시빅이죠. 그죠? 시빅. 그걸 합쳐서 주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주역은 바로 역경이죠. 역경. 역경은 또 뭡니까? 이 괴사와 효사. 이게 역경입니다. 이게 바로 괴사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하나하나의 효사. 이게 역경의 본래의 주역입니다. 거기에 공자가 계사들을 비롯한 시빅을 갖다 붙인 게 주역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경은 주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역을 비유죠. 주역을 하나의 큰 나무에 비유하면은 상수는 근본이요. 리와 점은 꽃과 과실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대가 있고 그 다음 가지가 있고 꽃이 열리면 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죠. 꽃이 지고 나면. 이게 뿌리 근자. 이게 근본 본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꽃은 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과실은 과에 해당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상수는 근본이요. 의리와 점은 꽃과 과실이다 하는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상은 근입니다. 보면 상은 근으로 되어 있죠. 상은 근입니다. 다음 이 수의 수는 본입니다. 또 의리할 때 리는 꽃입니다. 또 우리가 점을 친다 할 때 점은 과실입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주역을 배울 때 입으로 외우는 첫째 문장이 이겁니다. 즉 역경을 즉 주역의 하나로 나무로 봤을 때 상은 뿌리에 해당이 된다. 상은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본이죠. 수입니다. 그 다음 꽃은 리에 해당이 돼요. 리. 그 다음 점은 과실에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 수, 리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상수리가 여기 나오는 상이고 수고 리입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상수로 공부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의리로 공부하는 방법. 상수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의리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 상수리로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상과 수, 즉 뿌리에 해당하는 상과
본목을 얘기하는 수와 꽃에 해당하는 리를 모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즉 한국에서는 상수 부분이 무시되어 버리고 어리만 꽃을 활짝 피우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주역을 하나의 큰 나무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뿌리에 해당하는 건, 그 다음에 본에 해당하는 수, 뿌리에 해당하는 상, 본에 해당하는 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꽃만 활짝 피우고 있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와 나무가 없는, 뿌리와 줄기가 없는 그 꽃은 오래 갈 수가 없죠.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리역을 위주로 해서 배운 주역은 처음에는 확 달려듭니다. 우리가 딱 맞죠. 왜? 교훈적이니까요. 그런데 뿌리와 줄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뿌리와 줄기가 없기 때문에 언뜻 화려해 보이는 어리가 조금만 하다 보면 실증이 나버리죠. 향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역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상수주역 TV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이 상은 바로 이 상입니다. 이게 상. 주역 TV로. 그것도 바로 상과 수를 위주로 한, 상과 수를 포함한 주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9개 괴를 배우면서 상과 수와 리를 배워왔습니다. 상과 수는 바로 주역의 뿌리고 볼륨입니다. 그리고 어리에 해당하는 리는 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클래스 101 101이라는 영상을 편집해서 판매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요청이냐 하니, 상수주역 TV를 유튜브를 봤더니 상과 수와 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점에 대한 부분이 없다. 이 점이란 부분, 즉 주역점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점에 대한, 주역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진행 과정을 봐서는 7월쯤 되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상수주역 TV는 기존의 상수, 그 다음 리에 대해서 점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기존의 상과 수, 그 다음에 리를 더해서 점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과 수, 리와 점 모두를, 즉 중국인이 말하는 주역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상수적 TV에서, 상수적 TV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체, 주역의 완전체가 아마 7월쯤 되면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은 우리 주역 상수적 TV를 통해서 방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교재를 지금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교재를. 그거 만들고 나면 그건 그쪽에서 별도로 점을 타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큰 나무에 해당하는 주역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역을 말하는 상과 수를 배웠고 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괴사와 효사를 섬일 때 설명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상과 수로도 설명을 하고 리도 우리가 타치를 했고 이제 점까지 주역 점까지 타치를 하게 되면 주역의 온전체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수관계의 강의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수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장 어두운 깊은 곳에서도 깊은 물 속에서도 빛은 반사된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